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5월 8일 어버이날에 인사드립니다. 과거에 조국 씨가 서울대 교수 시절에 그런 거를 SNS에 올린 적이 있죠. 모두가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붕어끼리 또 미꾸라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 거를 올렸는데 본인은 본인의 아들, 딸을 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탈법도 하고 위법도 하고 권한을 이용을 하고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됐죠. 유재수 감찰무마 이것도 기소가 됐지만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체가 됐는데 오늘 피고인 조국 마침내 법정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법의 심판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작년 8월 27일입니다. 근데 무려 255일 만에 법정에 처음 서게 된 것이죠. 그동안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의 그 이력, 또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이런 이력을 활용을 해서 이 법망을 상당히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255일 만에 어쨌든 일단 법정에 섰습니다. 조국 씨는 오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검찰에 출석할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몰래 조사실을 올라가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작심을 한 듯이 기자들에게 몇 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또는 어떤 탄압을 받는 투사처럼 비치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면은 작년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또 검찰이 왜곡하고 가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혐의가 무려 12개입니다. 12개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이 왜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이 왜곡을 했는지 가정을 했는지 여부는 일단 법원이 조국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조국 재판부가 아닌 부인 정경심 재판부에서 조국의 자녀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왜곡하고 허위를 이야기하고 또 가장되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정경심 씨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더구나 그런 거짓말을 한 장소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장소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이끄는 자리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지금은 검찰의 기소장이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물증까지 드러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인의 정언, 하나는 검찰이 제시한 물증, 그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정인을 보면은 어제 정경심 씨 재판에서 조국의 아들 조민을 이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인물이 있죠. 당국대 장영표 교수. 그런데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조민의 한영외고 친구였죠. 3학년 동안 유학반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스펙 품앗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영표 교수가 조민을 이학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줘서 입시하려 하도록 한 그 대가로 조국 씨가 그 장영표의 아들을 그 서울대 법대에서 하는 공익임금법센터 세미나 인턴 정령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게 하고 허위로 발급하게 해줬다. 그래서 스펙 품앗이 논란이 일어났죠. 상당히 어떤 이 사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사들끼리 아이들을
그 대학에 넣기 위해서 서로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논문에 등재를 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났는데 오늘 장용표 교수의 아들이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다 폭로했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다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그 장용표 아들에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 본인이 발급할 수 있는 그 위치도 아닌데 인권법센터장은 따로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장용표 아들에게 하지도 않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고 장용표 아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정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것은 특히 이 장용표 교수 아들의 그 증언은 이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증언과 완전히 다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조국 씨가 작년 9월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나는 그 인턴에 관여한 적이 없다. 딸이 공익인권법센터의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것도 행사 며칠 전에 알았다. 몰랐다. 또 나는 장용표 교수 아이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오늘 어제 정언을 했던 그 아이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뭐 인턴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서울대 공익법센터 행정실에 연결해서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나는 모르는데 인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장용표 교수의 아들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아들 말은 이렇습니다. 서울대 인턴은 완전히 거짓이다. 어떻게 뭐 그렇게 인턴을 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용표 교수가 조민의 스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나도 받았다. 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 증언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죠. 그 진술을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에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장용표 아들에게 스펙 품앗이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그렇게 물으니까 장용표 교수의 아들이 예, 그런 말입니다. 본인은 하지도 않았는데 뭐 부모들끼리 또 조민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품앗이 서로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물증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정경심 교수 쪽은 뭐 기억을 잘못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물증이 있습니다. 이메일이죠. 이메일 딱 주고받은 이메일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법정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민 씨가 2009년 당시에 장용표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에게 아무개 자기 친구 장 교수 아들 아무개 인턴십 증명서를 받아서 학교에 직접 제출했다. 자기 아빠 조국에게 자기 친구 장용표 아들 그리고 자기 이 인턴 증명서를 받아서 내가 한양외고에 직접 제출했다. 그런데 아빠 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 모른다. 장용표 교수 아이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그런데 이름하고 딱 찍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딸이 이야기한 겁니다. 조민 씨가 장용표에게 보낸 이메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이겁니다. 조국 본인이 모른다고 했던 조국 본인이 장용표 교수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게 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방학이 돼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조민과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된다. 내년 상반기 국제심포지엄에서 두 사람, 그 조민과 장 교수 아들 두 사람 인턴십 활동을 조치하겠다. 심포지엄에 이제 한 번만 참석을 하면 내가 뭐 인턴십 한 걸로 해서 정서를 발급해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장 교수 아들에게.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버젓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거짓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가 위정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 정원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정인으로 나온 사람이 그 허위 정언을 하면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사대통령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정을 해도. 그러니까 조국 씨가 본인의 법률 지식이 있으니 그때 당시에도 다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뭐 법적으로 처벌을 되지 않는다. 뭐 안 들키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들켜도 뭐 법적으로 처벌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재판 과정에서 조국의 민낯이 드러났고 다시 드러났고 뭐 물증과 같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또 조국의 재판이 본인의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법정에서 공개가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검찰이 지금부터 조국 재판에서 구체적인 그 물증 또 정언들을 쏟아내겠죠. 그리고 법정에 나온 정인들이 어제 장용표 교수 아들처럼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례들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국 파문이 법정에서 제2의 또 파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오늘 조국의 첫 재판이었습니다. 송구근의 혼술입니다.